자, 우리 2학년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해요. 아유, 누가 이렇게 또 이렇게 분필도 다 이렇게 색깔로 끼워놓고. 자, 잘했어요. 전가 봐요. 네. 헛소리였고요. 자, 23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요즘 어떻게 오트, 수학, 과학 숙제 열심히 하고 있나? 거의 다 풀었어? 오, 훌륭해.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진도가 나가면 두 번째 단원 제목이 뭐죠? 빛과 파동. 요 단원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마무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시간은 뭐죠? 다음 주 금요일은 이제 오트 문제 확인, 숙제 확인을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과학은 그렇고 수학은 일단 월요일까지 다 해오세요. 오늘 이 토요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려 내일이라는 하루가 통째로 있고 오늘도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거의 통째로 있고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참, 그리고 혹시 계약하니? 25일. 25일. 별로 많이 남았어요. 별로 아직 계약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지 않군요. 그럼 계약을 하게 되면 정상 수업을 하는 거지. 그래요? 뭐 단축 수업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네. 그렇겠지? 맞지? 그러면은 지금 우리 수학 수업 시간에 맞출 수가 없죠. 금요일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서 학교에 가는 약 한 일주일쯤 간다며. 일주일쯤 가고 다시 방학이지. 그래서 이렇게 봄방학 하기 전에 하이. 그래, 지원아, 혹시 방학 가산학교지? 대신중학교. 그 저 뭐냐, 저희는 방학 늦게 해서 그거 안 한다. 그렇지, 중간에 나가는 거 없지. 그래서 여기 이 중문중 친구들을 위해서 세훈이도 오면 물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학교에 간대요. 봄방학 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은 수업 시간을 좀 조정을 하겠어요. 조정을 하는데 저녁에 좀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 저녁이 안 된다고? 왜?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일매일? 12시까지. 그렇지. 아유, 걱정하지 마. 그 정도면 뭐 돼. 해가지고 어쨌든 밤 10시가 됐든 뭐 하든 그 한 일주일이니까 한 3번 정도. 그리고 특히 과학 같은 경우에 한 번밖에 안 할 거야. 금요일 하루 정도? 그렇지. 왜? 금요일 날 밤에 공부하기 싫어요 뭐 이런 거냐? 아니 뭐 금요일 날 스케줄이 빡빡한 거임? 바쁘구만. 열심히 공부하네. 그래서 숙제는 열심히 하고 있나? 그래. 하여튼 이게 시간에 대해서는 수요일부터 계약이라고 25일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공지를 해주도록 하겠어요. 그래야지 뭐 어떡하겠니? 맞춰야지 뭐. 그렇지? 자, 그래요. 2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오늘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빛과 파동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빛에 대해서 배웠어요. 빛에 대해서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처음 배웠던 게 뭐였나요? 혹시 기억나나요? 빛에 대해 빛 단원에서 3원색보다 먼저 직진, 그림자 이런 거 나왔어. 빛은 직진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직진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가 생긴다? 직진 때문에 그림자 생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제일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그대가 이야기한 것 같은 빛의 3원색 해가지고 빛의 3원색은 RGB다. RGB, 그쵸? 레드, 그린, 블루 그렇게 세 개가 이제 빛의 3원색이고 걔네들이 섞여서 이제 여러 가지 총천연색을 만들어낸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죠? 합성했고 뭐 분산 이야기도 했고, 그렇지? 합성이랑 분산 같이 나왔죠. 합성은 아까 얘기했던 그 빛의 3원색 이용해가지고 총천연색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이제 빛의 3원색이었고, 그 다음에 합성이라고 하는 녀석은 말했고 분산은 뭐였죠? 분산은 프리즘 같은 거 이용했을 때, 그리고 무지개 생기는 거, 빨간색부터 쭈르륵 해서 보라색까지 생기는 거. 근데 그거 중에서 어느 게 굴절이 제일 많이 되는 거였어? 보라색. 그렇죠. 보라색이 제일 많이 되는 거, 빨간색이 제일 적게 되는 쪽이었다. 그 정도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이제 숙제 문제를 확인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지원아,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빛과 파동 단원 O2 문제를 푸는 세션을 할 거니까 꼭 그 전까지 빛과 파동 다 풀어와야 되는 거야. 알았지? 아니 그 얘기하고 나서 와가지고 혹시나 못 들었다고 전 못 들었어요 이럴까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분산까지 했고 어제 한 거 뭐였지? 거울, 그리고 렌즈 두 가지. 거울은 반사 이야기했고 렌즈는 굴절 이야기를 했었다. 반사 법칙 기억나니?
반사법칙 뭐였죠? 입사각과 반사각. 그렇죠.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라는 거. 그게 이제 반사법칙이었고 그거는 정반사든 남반사든 모두 다 성립한다라는 거. 그리고 정반사가 뭐죠? 정반사가 뭐죠? 정반사가 매끈한 표면에 들어오는 광선이 일정하게 반사가 돼서 상이 맺힌다 이거지. 거울 같은 거. 그런 거를 정반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남반사 같은 경우에는 거울 같은 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남반사가 일어난다. 나도 지금 그대들에게 남반사를 일으켜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정반사 같은 경우에는 상이 맺히는 곳에서만 볼 수 있어 사실. 그런데 남반사는 어느 곳에서나 다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게 반사였고 그럼 굴절은 렌즈 해가지고 렌즈는 몇 종류 있다? 두 종류.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어떻게 생겼는지 알 거고 볼록 렌즈 이렇게 생겼고 오목 렌즈 반대로 생겼고. 그래서 주로 안경, 근시인 사람이 쓰는 안경 같은 경우는 무슨 렌즈죠? 오목 렌즈. 안경 쓴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목 렌즈가 있으니까 오목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눈과 렌즈와의 사이의 거리에 상관없이 어떤 상이 보이니? 바로 성장. 그렇지. 일단 바로 선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실제보다 작은 상이 보인다. 이 정도 해주고 볼록 렌즈 같은 경우 돋보기 같은 거 쓰는 거야. 돋보기 같은 거니까 당연히 일단 렌즈하고 눈하고 사이가 초점보다 가까울 때 뭐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하면 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체가 크게 보이고 확대해서 보는 거니까 확대해서 보이고 그 다음에 똑바로 선 상인데 크게 보이는 그런 녀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렌즈가 멀리 있으면 그러면은 초점보다 이제 눈이 멀리 있게 되면은 상이 어느 순간 역전이 돼서 거꾸로 뒤집어지면서 크기는 실제보다 작은 그런 상이 보여요. 말로 정리했는데 이게 뭔 소린가 싶은 부분도 있긴 있을 거고 뭔지 이게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그런 단어도 있을 것인데 복습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자 이제 오늘은 여기 거기에 이어서 굴절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파동과 관련되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죠. 이제 빛은 끝났고 파동을 보도록 하죠. 자, 파동이라는 게 뭘까요? 파동이라는 말 일상생활에서 좀 쓰니? 진동. 진동이랑 좀 비슷한 거 같기도 하지. 한 곳에서 생긴. 퍼져나가는 진동이 아닐까 오히려? 진동이라고 하면 사실 한 곳에서 가만히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 그런 것들도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파동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여기까지만 읽었구만.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중요한 건 퍼져나가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 앞부분을 읽었어. 친구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한 곳에 생긴 진동이 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그거를 파동이라고 해요. 이러면 이제 다시는 안 까먹는다고. 진동이 어디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파동의 대표적인 사례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말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도 진동 내 목에서 성대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면은 주변에 공기를 울려 내 몸속에 여기 기도 안에 공기가 차 있죠. 그 공기를 울리는 그 울림이 전달이 돼서 그들의 고막까지 전달이 된다. 이거 소리도 파동의 뭐 어떤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저기 바다에 나가 보면 항상 치는 거 있잖아. 파도 이런 것들도 파동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옛날에 그런 게임이 있었어. 그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아니야? 스트리트 파이터 2 이러면서 막 애들한테 침 튀기는 정도로 사용하고 그랬던 게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게 뭐냐면 격투 대전 액션 게임이야. 막 두 명 나와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게임인데. 그래 오락실에 가면 있었지. 지금은 요즘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거기에 보면 이제 주인공 캐릭터라고 부를 만한 애들이 두 명 있었어. 류하고 켄이었는데 류는 이제 일본 캐릭터고 켄은 이제 미국 캐릭터인데 쓰는 기술은 비슷했어. 비슷한데 그 중에서 걔네들이 쓰는 기술 중에 아주 대표적인 기술이 뭐였냐면 파동권이라는 그렇지. 일본식으로 읽으면 아도겐이래.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뭐 장풍을 쏘는 거야. 쉽게 말해 장풍을 쏘는 건데 이렇게 둥그런 덩어리가 이렇게 슉 나가서 맞으면은 으억 하는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거기에도 이제 파동권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기의 파동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를 모아서 쏜다 이거야. 쏘면 그 파동이 전달이 되어서 공간을 격하고 전달이 되어서 네가 맞으면 나가 떨어지는 그런 걸 파동권이라고 걔네들이 쓰는 기술이었어. 뭐 게임에서 나오는 거
그게 파동권이 있어. 그래서 아도겐이라 그랬어. 아도겐. 아도겐이 뭐래? 왜냐면 파동권을 일본식으로 읽으면 아도겐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읽어요, 진짜로. 그랬던 것뿐이야.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뭐 파동과는 관계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주먹을 쥐고 휙 뛰어오르는 승룡권, 월요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아따따 두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궁금하면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스트리트 파이터 2 파동권 이렇게 검색하면 짤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이렇게 막 쏘는 거 이런 거. 자 어쨌든 그래요. 해본 적이 있니? 있어? 그럼 구시대의 유물이 내가 어렸을 때 나온 게임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25년에서 30년 전에 나온 게임이라고 보면 돼요. 아니 그래도 칼라였어. 칼라였고 인기 되게 많았어. 등장인물도 되게 많았고. 자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파동인데 뭐 전달되는 거, 퍼져나가는 거 요거를 파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퍼져나갔다라고 하니까 그 파동이 시작되는 곳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파동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뜻으로 파원이라는 얘기를 해요. 원자가 근원 원자를 쓰는 거지. 그래서 파동이 시작되는 곳, 거기 파원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되겠어? 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소리, 이것도 파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소리의 파원은 어디다? 내 성대. 쌤의 성대에서 파동이 시작되니까 여기가 파원. 그리고 어디 뭐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다 돌멩이를 던진단 말이야. 돌멩이를 던져서 풍덩 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이렇게 넘실 이렇게 물결이 가지. 그러면 파원은 돌멩이가 떨어진 곳.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뭐 축구 선수 이름 같기도 한데 이 매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파동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전달하는 것이 필요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전달해 주는 중간에 껴서 전달을 해 주는 그런 물질이 필요해. 소리로 따지면은 내가 여기서 진동을 하면 공기를 진동시킨다 그랬잖아. 그러면 계속해서 공기들이 지금 빽빽하게 차 있는 거니까 이 사이에 그 공기들이 파동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바로 매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물에다 돌멩이 던지는 거 같은 경우에 돌멩이 풍덩 하면은 넘실넘실할 때 거기서 매질은 뭘까 그러면 파동을 전달해 주는 거 물이 매질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소리는 공기, 그다음에 파도 같은 거는 물 자체가 매질이 된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진파 알지? 지진파 들어봤지? 지진파라고 해서 뭐 이제 진짜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전달되는 것도 있고 뭐 인공적인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매질이 뭐가 될까요? 지각. 그렇지. 땅 그 자체에 걔네들이 진동을 전달을 해준다고. 그런 것들이 매질, 그런 거를 매질이라고 불러요. 자, 지금까지 나온 단어 파동, 파원, 매질 각각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례를 줬을 때 거기서 파동이랑 파원, 매질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구분 같은 경우에 이제 구분이란다. 구분이랑 매질이 나와 있는데 물결파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뭐 돌덩이 던져가지고 파도 이렇게 넘실넘실하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매질이 물이다라는 게 첫 번째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공기가 매질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물속에서 이런다 아니면은 좀 심하네. 물속에 뭐 들어가서 이렇게 뭐 두들기면 그 두들기는 소리가 전달이 되거든 물속에서도. 네. 진짜요? 그럼요. 다이버들은 물속에서는 말이 잘 안 되잖아. 거리잖아. 그러니까 의사 전달 같은 걸 할 때 수신호 이런 걸 사용을 하긴 하지만 그거 말고 이렇게 뭐 두들기기도 해. 두들겨서 소리를 전달하기도 해. 소리를 내야지 날 볼 거 아니야. 일단 보고 나서 수신호를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그렇지? 난 안 보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뭘 두들겨서 소리가 전달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물이 매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리라고 해서 항상 공기라는 법은 없다고. 지금은 공기 중에서 얘기하니까 당연히 공기가 매질이 되지만 물속의 소리를 전달할 때는 물이. 그 다음에 철로 그런 거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철길이 이렇게 쫙 있는 거 기차가 다니는 길이 있잖아. 거기에 귀를 이렇게 살포시 대고 있으면 저 멀리에서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진짜로. 해봤어요. 아니요, 해보진 않았어요. 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목숨을 소중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보진 않았지만 근데 그렇게 일단 앉아봐. 일단 앉아보고 이 친구 나한테 뭔가 인사를 요구하는 듯한 표정으로 들어오길래 일단 앉아보고 우리 친구. 그래요. 구피디 책을 꺼내보고 23페이지를 펴면 돼요. 안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지. 괜찮아. 여기 옆에 보여줄 너희 친구가 있잖니.
그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철로 같은 데서도 소리가 전달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철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멀리서도 전달이 아주 잘 돼. 무슨 얘기냐면 뭐 혹시 그런 거 알고 있니? 소리에 전달되는 속력. 소리가 1초에 몇 미터 간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오, 그래. 들어본 적 있는 것 같구나. 340미터 정도를. 이게 뭐 기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온에서 한 1초에 340미터 정도가 전달이 돼요. 소리 같은 경우에. 공기 중에서. 그런데 액체 중에서는 그거보다 더 빠르고 고체에서는 그거보다 더 빨라요. 더 빨라서 1초에 최소 이제 그 물질이 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철 같은 경우에는 한 1.8km/s 한 6배, 5배 넘게 빨라지는 거지. 소리가 전파되는 속도가. 그래서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사실 아직 기차는 보이지도 않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물론 뭐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안 해보는 건 추천해요. 또 어떻게 귀를 대요? 그거 이게 왜 못해요? 누워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바닥에다가 귀를 대면 들어가지 소리가 않아요? 들려요. 철도가 이렇게 있고 사람 타기 이렇게. 그거는 역이고 역 말고 내가 너무 이렇게 도시에서만 자란 친구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했나 봐요. 그 기차가 항상 도시로만 다니냐? 아니잖아. 시골 같은 데 가면 그냥 철로가 이렇게 노출돼 있어. 거기 주변에 뭐 펜스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지나갈 수 있게 돼 있어. 그거 어떻게 다 펜스를 해? 근데 제주도에 기차가 있어요. 없어요. 미안해. 제주도에는 기차가 다니지 않아요. 지하철도 없어요. 지하철 타봤니? 훌륭해. 여기 지하철 만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하철 만들면 제주시에 먼저 만들겠지? 아마도. 왜냐면 지하철이 건설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땅 위로 도로 까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게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교통 수요가 많이 있다라고 거기에 이제 판명이 되어야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할 수 있고, 게다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보통 그 지하철이 도로하고 거의 같이 이렇게 가. 왜냐면 지하 같은 경우에도 소유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내 땅인데 내 땅 밑에를 이렇게 지하철이 지나간다 그러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지. 안 좋아하니까 뭘 해줘야 되겠어? 돈을 보상을 해줘야 돼. 돈을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지나가려면. 그런데 가급적이면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 도로, 이런 앞에 있는 도로 이런 것들은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를 지나가게 되면 보상을 덜 해줘도 된다고. 보상을 덜 해줘도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미 있는 도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하철 노선을 짜요. 노선을 짜고, 사실 그게 이제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그 길 따라서 지하철이 다니면 사람들도 익숙하거든. 익숙하니까 뭐 좋은 셈이지.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차량 통행도 쉽지 않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몇 호선까지 있니? 9호선까지 존재를 하고 대땅 좋아. 지하철 짱. 지하철 타고 다니면 편해요. 갑자기 지하철 얘기는 왜? 자, 그리고 소리 전달되는 매질이 그렇다는 것이었고, 자, 매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네. 매질이라는 게 뭔가요? 한마디로 하면 전달하는 소리가 아니라 파동을 그치. 전달하게 도와주는 파동을 전달해주는 그 사이에 채워져 있는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소리 같은 경우에 공기가 너의 고막과 나의 입 사이에 공기가 가득 차 있죠. 그런 애들이 파동을 전달해준다. 소리라는 파동을. 자, 용수철 파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질이 용수철이고, 지진파는 아까 얘기했던 땅, 지각 이런 애들이 매질이 되겠죠. 그런데 매질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말은 틀린 말이야. 지원아, 왜 틀린 말일까? 그 옆에 봐봐. 그 옆에 보면 전자기파라는 녀석은 매질이 필요 없음. 필요 없음이란 매질이 아니라 매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쌤, 그러면 빛이 진공 상태에 있으면 전달이 돼요. 진공이에요? 아니, 매질이 진공이 아니라 매질이 필요 없음이 되는 거야. 전자기파야, 빛도 전자기파의 일부분이야. 진짜예요. 빛도 전자기파의 일부분이고,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아주 파장이 긴 장파부터. 장파라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라디오에서 쓰는 AM 라디오 뭐 이런 거 있잖아. 와이파이도 전자기파의 일종이긴 하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동이 점점 짧아져가지고 어디까지 오냐 하면은 적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주로 이제 눈에 보이는 빛 이거잖아. 빨주노초 파란보로 나뉘어지는 걔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외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파장이 짧은 녀석들도 많이 존재해요. X선, 감마선까지 해가지고 쫙 그거 전체를 통틀어서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눈에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전자기파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걔네들은 특징이
매질 따윈 필요 없다. 나는 공간을 기억하고 날아갈 수 있다. 라는 이런 놀라운 녀석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고. 빛은 파동일까요? 아니면 입자일까요? 입자. 야, 방금 전자기파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파도. 아, 이 친구들 이거. 그런데 파동만도 아니고 입자만도 아니야. 둘 다. 둘 다야. 50% 어이, 이 친구 거의 9PD급인데? 좋아요. 정답을 능력이 아주 뛰어나. 지원아, 피곤함? 그래요.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그런가 봐. 그래, 안쓰럽네. 자랑이에요. 그래요. 빛이 있잖아. 빛이 파동이라는 거 아까 전자기파라고 해가지고 설명했으니까. 근데 얘 빛이라는 게 입자의 성질도 띄어. 참 신기한 거야. 그런 성질을, 입자랑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거는 빛밖에 없어. 빛밖에 없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 뭐냐면 빛이 파동이면서 입자이다 라는 얘기 자체가 빛은 제3의 빛도 파동도 아닌 뭔가 다른 거 아니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그 연구에 평생을 바치신 분들도 꽤나 많아요. 꽤나 많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뭔가 인정받을 만한 제3의 빛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 다른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딱 얘기할 만한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선생님. 음. 2km를 깜짝이야. 이렇게 넘직하게 네. 이게 지나가면요. 네. 속도가 얼마나 2km/s예요. 1초에 2km 간다며. 소리도 소리는 340m/s 정도가 돼요. 공기 중에서. 물속에서는 더 빠르고 고체를 통해서 전달될 땐 더 빨라져. 그래가지고 그대가 갑자기 2km 그러니까 뜨끔했어요. 이 친구가 또 이제 소리가 고체에서 전달되는 속력을 물어보려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 돼. 고체에서 전달될 때 그 정도면 빨라요. 네? 그 정도면 빨라요. 아니 그냥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2km/s? 네. 뛰어서 말고 뭔가에 타가지고 그렇게 시중. 뭐 타고 갈 수야 있겠지. 로켓 발사하는 속도가 그 정도 될걸? 그래요? 로켓 이렇게 달로 가려면 로켓을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쏴야 하죠. 왜? 그래야지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마 지구 탈출 속도가 더 되겠다. 2km/s보다는 더 되고 그거는 딱 영상 보면 해가지고 느리가. 초반에야 느리지. 초반에 느리지만 계속 가속을 하면서 올라가죠. 그래서 위쪽으로 꽤나 올라갔을 때는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근데 왜 음속에 훨씬 빠르지. 음속에 열 몇 배니까 열 몇 배니까 아마도 2km/s보다는 좀 더 빠를 거야. 근데 왜 이거 층층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갈 때마다 버려요. 왜 그런지 알음? 왜요? 걔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연료가 많이 필요하잖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래쪽에는 대부분 연료 탱크들이야. 연료 탱크 플러스 이제 추진 장치, 점화 장치 해가지고 뿜어내는 거 그런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연료가 다 쓰고 나잖아. 쓰고 나면 무게만 늘어나는 거잖아. 잘라내는 거야. 팅 버려버리고 이 버리는 이 반작용에 의해서도 앞으로 추진력을 더 얻을 수 있어요. 버려서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튀어나가잖아. 그럼 나머지는 앞쪽으로 더 열심히 나갈 수 있다고. 이거 통 버리고. 물론 뭐 무게를 줄이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긴 하지.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단, 한 3단, 4단 해가지고 분리하고 제일 꼭대기 요만큼만 이따만한 로켓을 쐈는데 요만큼만 우주로 나가죠. 나머지는 다 그냥 뚝뚝 떨어져. 뚝뚝 떨어지는 건 어디로 떨어지나요? 바다나 아니면 재수 없으면 땅에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바다에 떨어지도록 하는 거지. 그러면 그 밑을 지나가던 배들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재수 없이 맞아가지고 배가 박살이 나면 어떡하나요? 그래서 로켓을 발사를 할 때는 그 밑에 이제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를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니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하고. 하지만 뭐 계산을 웬만큼 해가지고 쏘겠지만 재수가 없어서 갑자기 뭐 돌풍에 의해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빗나간다. 이러면 맞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로또 맞을 확률보다도 훨씬 낮아요. 알겠죠? 근데 갑자기 로켓은 왜? 그거 맞으면 로또 사야겠네. 아니? 그거 맞는다고 해서 로또가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지. 우주에 2번 이상 간 사람 있어요? 응? 우주에 2번 이상 간 사람? 그럼 우주인 같은 경우는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게 직업이야. 우주 비행사가 직업이에요. 그건 우주 많은 갔다. 거예요? 뭐 난 많이 준다 그래도 안 나갈 것 같아. 많이 주겠지 아마도. 그리고 또 왜안 많이? 가족을 한참 동안 못 보잖아요. 한 번 나가면은 야 그 뭐 우주에 여보 갔다가 내일 봐 이럴 수 없잖아.
한 번 나가면 그래도 적어도 몇 달 동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가기도 힘들고 들어오기도 힘든데. 같이 가겠네. 마누라고? 왜 굳이 살림을 우주에 차리려고 하나요? 그냥 지구에 차려요. 자, 파동의 전파와 에너지 부분을 가도록 하죠. 이게 있잖아. 바다에 가가지고 뭐 튜브 같은 거 좀 이렇게 그 바다에다 이렇게 딱 띄워본 적 있니? 예. 띄워보면 그 튜브가 이렇게 바다가 있고 여기 이제 해안가가 있으면 여기다 튜브를 이렇게 딱 띄워놔요. 튜브가 너무 크죠? 뭐 어쨌든 도넛 같기도 한데 요걸 띄워놓으면 얘가 어떻게 가니? 얘가 좌우로 움직이니 안 움직이니? 안 이겨요. 움직인다는 사람도 있고 안 움직인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바다에 띄우면 안 움직이고 어떤 바다에 띄우면 잘 움직이고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 바다는 뭐냐면은 바다는 기본적으로 파도가 치죠. 네. 기본적으로 파도가 치고 플러스 이 바닷물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그걸 가지고 조류라고 부르는데 예. 해류라고도 하고 조류라고도 하는. 조류? 조류는 이제 밀물 썰물 그 얘기고 밀물 썰물 왔다 갔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그 조류도 있고 그다음에 바닷물이 말 그대로 이제 한 방향으로 특정 지역에 따라서 흐르는 해류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 해류랑 조류의 영향을 무시하고 파도만 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얘는 항상 그 자리에서 오르락 내리락만 할 것이야. 근데 움직여요 라고 하는 거는 뭐 밀물 썰물에 의해서 물이 들어오거나 빠지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영향 그리고 바닷물이 안쪽에서 특정한 지형에 바닷물도 지형이 있단 말이야. 뭐 이렇게 바닷속에도 경사가 있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닷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그런 해류의 영향 그런 거에 의해서 약간 이렇게 앞뒤로 가거나 아니면 양옆으로 흔들리거나 또는 또 바람도 불지 바람에 의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그런 영향들을 다 빼고 파도만 순수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면 걔는 항상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위아래로만 움직인다는 것이야.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밀려올 때 그 순간만 쑥 올라갔다가 지나고 나면 다시 쏙 내려오고 쑥쑥쑥쑥 제자리에서 그것만 진동을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런 경우에 파도 같은 경우에 매질이 바닷물이 되는 거지. 바닷물이 그 입자들이 파도에 의해서 좌우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그 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만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파도가 별로 좀 마음에 안 든다면은 가만히 우리 여기 이렇게 대야에다가 물을 하나 떠놨다고 생각해봐요. 대야에다 물을 찰랑찰랑하게 떠났어. 잔잔한데 거기에 나뭇잎이 하나 떨어졌어. 그럼 그 자리에 일단 있겠지. 바람이 안 분다고 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겠죠. 가만히 있는데 그 중간에다가 풍덩 돌을 떨어뜨리는 거야. 풍덩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풍덩 떨어뜨리면 이렇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물결이 퍼져나가겠죠. 퍼져나가게 되면 그 물결들이 나뭇잎을 대야의 가장자리로 밀어내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왠지 나뭇잎이 위아래로만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걸 본 것 같은 기억이 나지 않니? 그래요. 자,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면 모르겠어요. 그냥 외워야지 어쩌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물결파가 간다고 해서 거기 보면 그림 있죠. 물결파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더라도 그 물 위에 떠 있는 공이라는 녀석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위아래로 진동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파도는 밀어내지 않아요? 안 밀어내요. 네. 그 파동이 밀어낼 수도 있긴 있어. 뭐냐면 파동 자체가 파도요. 파도 자체가 밀어내진 않아요. 파도 자체가 밀어내진 않고 오히려 그게 밀려난다 그러면은 뭐 위에 부는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밀려날 수는 있어도 파도 자체에 의해서는 위아래로 진동만 해요. 이런 거 실험해보면 딱 좋은데 잔잔한 물에서 바람도 안 부는 곳에서 이렇게 파동 줘보면 애가 위아래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 보면 괜찮은데 그리고 혹시 지금 할 도구가 없어요. 깜짝이야. 에이 너무 그러지 마.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요? 파동 같은 경우에 그 매질 자체는 좌우로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만 한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요. 그리고 파동의 종류와 표시를 하게 되면 파동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뭐냐면 들어봤을 텐데 횡파 그리고 종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횡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봤나 했더니 지진파를 배울 때 1학년 때 지진파 관련해가지고 뭐 지구의 내부 구조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P파, S파 이 두 가지를 들어봤을 거야. 그치? 그러면서 P파가 무슨 파? 종파, 횡파? P파가? What? 게임? 갑자기 게임은 뭐야?
피파가 종파다. 아, 갑자기 게임 그래요. 피파가 그래요. 피파가 종파고 그다음에 S파가 횡파다. 이걸 배웠을 텐데 그러면서 종파 횡파가 뭔지 어느 정도는 들었을 거야. 뭐였어? 횡파라고 하는 녀석은 진동이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진동되는 애. 종파는 어떻게? 앞뒤 앞뒤. 뭐가 다르냐면은 사실 앞뒤 위아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동의 전파 방향이랑 그다음에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다르면 횡파. 제가 90도 차이 나는 거 여기 보면 횡파의 그림을 보면은 파동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매질의 진동 방향은 위아래지. 이런 식으로 90도만큼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걸 횡파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종파는 뭐냐면 파동의 진행 방향이랑 매질의 진동 방향이 일치하면 같으면 그거를 종파라고 부르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횡파가 어떤 거고 종파가 어떤 건가요? 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횡파는 전자기파들 그러니까 빛이라든지 전파라든지 X선 이런 것들이 횡파고 그 다음에 또 횡파가 뭐냐면 물결파 아까 얘기했던 파도 같은 게 피파예요? 아니요 S파예요. 네. 그 다음에 지진파의 S파 거기 얘 써있지 여기 보면 그거 3개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피파 같은 경우에 천만 뜻밖에도 보통 이 질문을 하면은 다들 잘못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리가 횡파일까 종파일까? 그러게요. 소리 이거 그거요. 그 막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소리 종파. 종파. 소리 종파예요. 횡파가 아니라 종파라는 것이지. 그걸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상식적으로 대충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리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랑 좀 다르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소리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해주고 소리는 꼭 종파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줘요. 문제에서 자주 물어봐. 아까 위아래라고 했으면서 앞뒤라고 안 하시네요. 그런 노래는 없잖아. 그렇죠. 자, 그럼 파동과 관련해서 용어 몇 개만 보고 가도록 합시다. 골, 마루, 파장, 진폭, 주기, 진동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횡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횡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파동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느냐 하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전달이 된다고 할 때 얘가 파동이 이렇게 간다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횡파가 있다고 하면 고마워요. 자, 이렇게 제일 위로 갔을 때 파동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루라고 부른답니다. 산마루라는 말 들어봤니? 산마루라는 게 뭐냐면 산에서 완전 꼭대기는 아니더라도 중간 정도 되는 아니 그 마룻바닥 말고 그 마루를 이제 평평하다는 뜻이고 산에 약간 올라가가지고 위쪽에서 평평한 구간이 있으면 그걸 산마루라고 그래. 즉 제일 위쪽에 이렇게 평평한 구간 여기 수평이죠? 수평인 구간이 나타나는 거기를 마루라고 부르는 거지. 그 다음에 산에서 깊은 아래쪽에 깊게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거 그걸 뭐라 그래? 골짜기라 그러지. 골짜기 가본 적 있니?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제일 아래점을 골이라고 부르는 것이야. 왜 골짜기라고 안 하고 골이라고 하나요? 짜기를 빼서. 그래요. 짜기를 빼서 골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지금 용어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가 마루, 제일 아래가 골이다. 이렇게 그거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파장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보면은 이 마루에 있던 녀석이 한 바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도착하는 곳이 어디니? 마루. 여기지. 그치? 마루에서 마루 사이의 거리 또는 똑같이 골에서 골 사이의 거리 요 두 거리는 같겠지? 어차피 이게 한번 왔다 갔다 한 거니까 요 거리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파장. 파도의 거리라는 뜻으로 해서 파장이 되는 겁니다. 파도의 거리, 파동의 거리. 갑자기 왜 파도? 자, 파도의 거리 해가지고 파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마루에서 다음 마루 또는 골에서 다음 골까지. 이것도 파장이고 이것도 파장이고 어디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파장 자체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요.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진폭이라는 녀석은 뭐냐면 요 중간, 요게 이제 중간이죠. 중간에서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하는 요만큼 높이, 요만큼을 진폭이라고 그래요. 그래. 진동이 어느 정도로 위아래로 많이 가느냐 그걸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중요한 건 뭐다? 마루에서 골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그거의 반이다. 그러니까 가운데서부터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가운데서 골까지의 거리. 요 길이도 아마도 진폭이 되겠지. 이것도 진폭, 이것도 진폭. 두 개는 서로 같다. 오케이? 절반이라는 얘기야. 절반이라는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주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아까 여기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 혹은 골에서부터 골까지가 한 번 파동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때 걸리는 시간, 그거를 주기라고 그러는 것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나 걸릴까요? 라는 그런 거예요. 그게 주기가 되는 것이고, 주기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상태가 되는 데까지 0.5초가 걸렸다. 0.5초가 걸렸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이제 주기가 되는 거지. 주기가 되는 거고, 거꾸로 1초 동안에 그러면 얘는 몇 번 왕복을 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1초 동안에 몇 번 왕복하겠어? 한 번당 0.5초니까 두 번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왕복하나요? 해서 두 번이라고 하면 이 헤르츠라고 얘기하면서 진동수가 되는 거죠. 1초 동안에 몇 번 왕복할 수 있느냐, 그게 진동수가 되는 거예요. 그 표에서 보면 주기라는 녀석은 매질의 한 점이 한 번 진동하는데 총 걸리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가서 원래 있던 위치에 딱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바로 주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단위는 당연히 초 단위가 되는 거야. 뭐 0.1초, 0.01초, 뭐 1초, 2초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 단위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진동수라고 하는 거, 그 밑에 있는 걸 보면 매질의 한 점이 1초 동안 실제로 진동하는 횟수, 그거를 진동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왕복하는데 0.5초가 걸려? 그러면 1초 동안은 두 번이겠네.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데 0.1초가 걸려? 0.1초가 걸리면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겠어요? 10번? 10번.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대들이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 주기라는 거 시간 단위 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진동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헤르츠가 진동수예요? 그래요. 진동수의 단위가 헤르츠인 것이야. 헤르츠고 주기는 단위가 초 단위고. 응? 헤르츠. 그래. 그 라디오 할 때 뭐 107.7MHz 뭐 SBS입니다. 뭐 이러잖아. 그게 뭐냐면 1초에 쌤 빨간 거. 고마워. 자, 1초에 107.7 곱하기 100만 번. 훨씬 낮아요. 훨씬 낮아서 걔네들은 보통 이제 700kHz부터 한 1200kHz 요 정도 사이에서 방송을 하는 것이야. 방송을 하는 것이고, 메가헤르츠는 그보다 진동수가 훨씬 높은 쪽에서 방송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어. 뭐냐면 요 다음에 회절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회절 얘기도 어느 정도 나오긴 하네. 자, 뭐냐면 이 파동이라는 녀석이 전파될 때 가다가 장애물이 있단 말이야. 장애물이 엄청 많잖아요. 뭐 도시의 빌딩들도 장애물이고 산 같은 것들도 장애물이고 그렇잖아. 장애물이 있을 때 얘가 얼마나 그 장애물을 잘 넘어서 뒤쪽에도 전달이 되느냐, 그걸 가지고 파동의 회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절. 갑자기 회절? 회전 아니고 회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동수에 따라서 달라져. 진동수에 따라서 달라져서 아까 얘기했던 FM 라디오가 진동수가 훨씬 높다 그랬잖아. AM 라디오는 훨씬 낮고, AM 라디오가 그런 장애물들을 아주 잘 넘어가요. 잘 넘어가서 멀리까지 전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AM 라디오는 깨끗하게 들려. 하지만 FM 라디오는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장애물이 많으면 전달이 잘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항상 FM 라디오를 듣는 걸까? AM 라디오는 안 듣고. 그건 아니고요. 그냥 라디오가 아까 AM 라디오의 장점이 산골짜기에서 들을 수 있다, 멀리서까지 잘 들린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FM 라디오도 장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장점이 뭐냐면요, 진동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FM 라디오인 경우에 음질이 좋아. 음질 자체가, 원래 음질이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야, AM 라디오에 비해서. 그래서 똑같은 노래를 들어도 AM 라디오에서는 왠지 음질이 좀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라디오를 듣는다 그러면 FM 라디오를 들어. FM 라디오를 듣고 대신에 그거 FM 라디오의 단점이 뭐였어? 멀리까지 전달이 안 된다. 서울에서 한 번 딱 쏴가지고 전체가 전 국토가 커버가 안 돼.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에 각각 이렇게 중계소 같은 거, 지역 방송국이라 그러지. 그거를 이제 실제로 설치해가지고 AM이 매우 잘 전달이 되고 FM이 그 전달력이 좀 떨어져. 대신에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많고, 그래서 더 좋은 음질로 방송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군데군데다가 지역 거점마다 중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송국을 세우는 거지. 세워가지고 합치면 안 돼. 방송을 받아가지고 다시 거기서부터 이제 또 송출을 하면 증폭을 해서 송출을 하는 거니까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은 거의 대부분 FM 라디오를 많이 들어. FM 라디오를 많이 듣고 그다음에 AM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재난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용도로 활용하고 방송국 수 같은 경우에도 FM 라디오가 훨씬 많아. 왜? 사람들이 FM만 듣거든. FM만 듣고 AM 잘 안 듣거든. 근데 뭐 KBS라든지 이런 데는 AM 방송도 해. 그래서 AM 그 자동차 같은 거 타보면은 이렇게 라디오를 띵 누르면 FM 하고 뭐 얼마, AM 하고 얼마 이렇게 바뀌잖아. 하지만 그들 웬만해서는 AM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야. FM만 들어봤겠지. 에? 그렇지 않아요? AM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요. AM 같은 경우에는 이 FM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 안 나오는 것 같은 게 칙 소리가 나잖아. AM에서는 조금 다른 소리가 나요. 나중에 한번 들어봐요. 그 주파수 자체가 달라서 그래. 진동수가 달라서. 진동수를 다른 말로 주파수라고도 해요. 똑같은 용어로. 주파수. 일상생활에선 주파수란 말을 더 많이 쓰지. 라디오 주파수 그렇게 얘기하자. 주파수를 맞춰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라디오 들어? 그래요. 라디오 들을 때 전부 FM 라디오를 듣죠. 듣자고? 집에 가서 들으세요. 자, 뭐 갑자기 수업 시간에 라디오를 듣지? AM 그거 어떻게 소리가 나요? 응? 들려줘요. 뭐? AM 그거 그래요.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들어봐요. 아니 쌤이 들려줘. 시끄러워요. 자, 파장, 주기, 진동수 구하기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자료 해석 비법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합시다. 파동 A가 진행하여 0.5초 후에 B의 모양이 되었을 때 라는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여기서 그림으로 따지면 0.5초 후에 어떤 모양이 됐다는 거야. 여기서 색깔 다른 걸로 해야지 구분이 되겠지? 짠. 왜 헷갈리지? 0.5초만큼 밀고 싶은데? 여튼 여기까지만 그리겠어요. 여기까지만 그리면 0.5초 후에 이 모양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경우에 진동수와 파장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 거리가 0.5m래요. 그림 그리기가 빡세네 이거. 여기하고 사이가 여기다가 표시하면 되겠구나. 여기 0.5m라고 하는군요. 몇 초 후에? 0.5초 후에. 0.5초 후. 자, 봐봐. 0.5m 이 마루가 간 거리만 보면 돼. 마루가 간 거리를 보게 되면 0.5초 동안에 0.5m를 갔대요. 그러면 얘는 1초 동안에는 마루가 몇 미터 갈까? 0.5초 동안 0.5m 갔으니까 1초 동안에 1m 가겠지. 그런 식으로 비례식 세워가지고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1m를 간다. 그게 바로 이 파동의 전파 속도야. 속력이 1m/s라고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를 표시를 하고 2단계 이동 거리가 파장의 몇 배인지를 구해봅니다 라고 하는데 이 0.5m라고 하죠. 이게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파장의 몇 배가 되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파장의 거리는 2m였대요. 요게 2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였다라고 하면 그러면 얘는 0.5초 동안 파장의 얼마만큼 갔나요? 4분의 1만큼 갔죠. 그렇지? 파장 전체의 4분의 1만큼 갔어. 0.5초 동안. 그럼 1초 동안은 절반을 갔겠지. 1초 동안 1m 가니까 1m 가니까 절반을 갔겠죠. 그렇게 해서 마루가 2m를 가려면 몇 초가 걸리나요? 그걸 계산을 하는 거야. 2초. 그렇지. 2초가 걸려요. 그렇죠? 2초가 걸리는 거. 그게 뭐라고? 주기. 주기가 2초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진동수는 얼마가 된다고? 0.5Hz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자 파장이 몇 미터인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0.5초 후에 얼마만큼 마루가 움직였는지를 계산을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측정을 해서 이건 2m고 이건 0.5m 근데 그만큼 바뀌는데 0.5초가 걸렸다라고 하면 이 마루가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 데는 총 2초가 걸린다라는 걸 먼저 계산을 해준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거를 주기라고 놓고 그 다음에 진동수는 요 공식에 의해서 요 관계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진동수는 0.5Hz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주기는 2초, 진동수는 0.5초. 0.5초, 0.5Hz. 이 헤르츠라는 단위 있잖아. 아까 뭐 라디오 주파수 얘기도 했는데 이게 바로 진동수의 단위인데 헤르츠라는 사람이 있었어.
와, 사람 이름이 헤르츠라고요? 왜 이렇게 이름에 찌자가 들어가고 그러시나? 그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헤르츠라는 양반이 이런 거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 연구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헤르츠라는 단위를 만들게 된 것이죠. 왜 사람 이름 따는 걸 좋아할까? 스위스가 아니고 독일이야. 독일에. 그래 해가지고 한 페이지 넘어가서 24페이지 문제만 보고 좀 쉬도록 하겠어요. 문제 금방 보니까. 자, 파동의 발생. 다음 중 파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시오. OXO 아니. 그러다가 위아래 위아래 싸대기를 맞는 거죠. 자, 1번. 빛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된다. 어때? 아까 빛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 매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고요.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파원이라고 한다? 아닌 것 같은데, 그치? 그래요. 파원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파동이 생성되는 그 근원점, 그거를 갖다가 파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파동이 전파될 때 매질은 파동과 함께 이동한다? 아니요. 이동한다 그랬어. 그냥 제자리에서 위아래로만 간다 그랬어. 그렇죠. 그 얘기야. 그 얘기라서 X가 되는 거죠. 파동이 전파될 때 매질은 파동과 함께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만 한다. 4번.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한다. 예. 맞죠. 맞는 얘기예요. 다음에 5번. 파동이 전파될 때 파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함께 이동한다. 오. 그렇죠. 에너지도 전달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콘서트장 같은 거 가봤니? 뭐 꼭 콘서트장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큰 스피커 앞에 서게 되면 몸이 진짜로 둥둥거리면 막 난리 나 누가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고. 소리에 의해서 내 몸을 때리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각 파동의 매질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각각 고르시오. 자, 물결파의 이응. 매질은 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진파의 매질 시유. 땅. 그렇죠. 용수철 파동의 매질은 이응. 용수철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공기라고 하면 아마도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공기를 매질로 할 수도 있어요. 3번. 오른쪽 그림 탁구공이 떠있는 수조에 물결이 화살표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탁구공은 잠시 후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하시오.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잠시 후에는 뒤에 있는 물결이 지금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지금 공이 여기 있는 상태지? 여러분 말로 쓰고 계시나요? 화살표로 나타내라는데. 자, 공이 여기 있는 상태잖아. 그리고 얘가 이쪽 방향으로 전달이 된다잖아. 그러니까 요게 밀려온단 말이야. 요 뒤에 있는 게 밀려오기 때문에 잠시 후에는 공이 위쪽으로 움직인다 라고 이렇게 화살표를 위쪽 방향으로. 왜? 이 파동이 점점 와가지고 잠시 후에는 어떤 모양으로 될 거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공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다시 내려가겠지. 자, 4번. 다음은 여러 가지 파동을 나타낸 것이다.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의 수직인 파동. 이걸 뭐라 그래? 횡파, 종파 중에 어느 거니? 횡파. 그렇지. 진행 방향이랑 진동 방향이 수직인 것. 그거를 횡파라고 하죠. 자, 횡파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뭐가 횡파일까요? 빛은 횡파일까요? 종파일까요? 종파. 횡파예요. 전자기파잖아. 전자기파는 횡파야. 소리는? 종파. 소리 종파라고 꼭 기억하라고 했죠. 그렇죠? 소리는 종파예요. 네, 물결파는 횡파. 횡파. 전자기파는 횡파. 횡파. 지진파의 S파는 횡파. 횡파. 지진파의 P파는 종파. 그래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와. 종인지 횡인지. 적어놔. 횡, 종, 횡, 종. 이렇게 적어두시고 꼭 기억을 한번 해주세요. 자, 그래서 1번에다가는 뭘 고르라는 얘기니까 횡파를 고르라는 얘기니까 가, 다, 라, 마를 골라주면 되겠죠. 두 번째 밑에는 나봐. 그렇지. 나봐. 날 보라고.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파동은 종파를 의미하기 때문에 나하고 파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동의 가장 높은 부분을 마루라고 한다. 그렇죠? 매질의 한 점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한다. 시간을 얘기하니까 주기를 골라줘야 되겠죠. 마루에서 다음 마루 또는 골에서 다음 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한다. 골라주면 되겠어요. 6번에 오른쪽 그림은 파동의 어떤 파동이 순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요소를 A에서 D 중 골라 쓰시오. 마루는 어느 걸까요? A. 그렇죠. 골은 B와 C. 아니에요. B는 진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C. 그래요. C가 골이 되겠고 진폭이 B. 그 다음에 파장이 D. 그렇게 골라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뭐
용어 이제 처음 본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면 될 거야. 7번. 어떤 파장이 5초 동안 50번 진동하였다. 자, 그러면 얘는 몇 헤르츠일까요? 10Hz.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50번을 5초 동안에 걸렸으니까 1초 동안에는 10번 진동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Hz. 헤르츠를 쓸 때는 H는 대문자, Z는 조그맣게 소문자로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Z는 대문자, 소문자 생긴 모양은 똑같지? 그러니까 예? Z. 아 예. H가 아, 하는 이 줄 친구 또 알았어요. 이 격한 거부 반응. Z. Z는 크게 쓰나 작게 쓰나 대문자나 소문자나 생긴 모양 같아요. 사이즈만 줄여줘요. 사이즈만 줄여주면 되겠어요. 다음에 이 파동의 주기는 몇 초? 자, 1초 동안 10번 진동한다 그랬으니까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리겠느냐? 라고 그렇게 물은 것이야. 그러면은 몇 초 걸릴까요? 0.2 아 0. 그렇죠. 0.1초가 걸리게 돼요. 왜? 1초에 10번이니까 한 번 진동하는 데는 0.1초 걸린다. 그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는 단위가 그냥 초 이렇게 써줘도 되고 뭐 세컨드라고 해서 S 이렇게 써줘도 되고 그래요. 어떤 파동에서 매질의 한 점이 마루에서 다음 마루가 되는데 걸린 시간이 5초일 때, 자, 마루에서 다음 마루가 된다라는 거는 한 파장이지. 한 번 왕복하는 거잖아. 한 번 왕복하는데 5초가 걸린다라는 말을 그렇게 써놓은 거야. 한 마루에서 다음 마루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5초다라는 얘기를 바꿔 쓰면 이거는 한 번 왕복, 한 번 진동하는데 5초 걸린다라고 쓴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몇 헤르츠인가요?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나요? 한 번 진동하는데 5초 걸린대. 네. 그러면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는 거야? 한 번. 아, 예. 그치, 0.2번. 왜? 아, 5초 동안에 네. 한 번 진동에 5초 걸리면 1초 동안에는 몇 번 진동하겠냐?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5분의 1번. 5분의 1번. 5분의 1번. 5분의 1번. 이라고 해서 그냥 뭐 0.2Hz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5분의 1이 0.2니까. 자,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파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 뭐 다소 생소한 용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웬만큼 기억은 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제를 또 열심히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오투 문제. 화이팅. 언제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풀어보면 되겠어요. 자, 좀 쉬었다가 35분부터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죠.
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해요. 자, 파동의 반사. 아까 파동이 뭐라고요? 진동이 전파되는 거. 그걸 빛의 파동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빛에도 반사했었잖아. 빛에 반사했던 것처럼 파동도 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물결이 가다가 거기에 뭐 이렇게 단단한 녀석을 만나게 되면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 나와요. 그런 거 본 적 있지? 그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파동의 반사라고 하는 건 파동이 진행하다가 장애물을 만나서 진행 방향이 바뀌어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있잖아. 빛에서하고 똑같아. 반사의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반사의 법칙이라 그러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입사각이랑 뭐가? 반사각이 같다라고 하는 거였잖아.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었어? 면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어머? 법선을 그어가지고, 이건 아니야. 이건 뭐죠? 자, 이렇게 해서 법선을 그어가지고 요만큼을 입사각이라고 표현하고 요거랑 똑같은 크기로 해가지고 반사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파동에서 똑같아. 거기 보면 그림에 보면 여기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직각으로 그려놨어요 라고 하는데, 그건 그리는 사람 마음이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입사각의 크기와 반사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조그마한 글씨로 뭐라고 써있냐면은 파동이 반사될 때 법선, 입사파, 반사되는 반사파는 항상 동일 표면상에 있고 파동이 반사되더라도 파장, 진동수, 주기,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 자, 앞부분은 필요 없고 파동이 반사되더라도 다음부터 나오는 그 부분만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파장, 진동수, 주기, 속력은 반사가 되더라도 그런 네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디냐 하면 여기 조그마한 글씨로 써있는 거. 어디요? 그림 옆에 조그마한 글씨로 써있는 거 앞부분은 됐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세 번째 줄만 좀 줄을 쳐놓으세요. 알겠죠? 그러면 잠깐만. 그래요. 파장, 진동수, 주기, 속력 요거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반사법칙 성립하고 파동의 반사에 의한 현상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반사는 뭐냐면요. 우리 메아리 있잖아. 메아리 뭐니? 야호 하면은 저쪽 산에서 반사가 돼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죠. 야호 야호. 소리가 갔다가 부딪혀서 반사되는 거예요. 반사돼서 나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부딪혀요? 어디서 그렇지. 부딪혀요? 저기 반대편에 있는 산에 부딪혀서 다시 오는 거. 그럼요. 1초에 340m씩 간다니까. 근데 340m 이내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2초가 걸리겠죠? 아하. 뭐지? 뭐지? 당연한 소리를. 자, 그리고 물결파의 반사 같은 경우 파도가 해안선에 부딪힌 후 되돌아 나오는 거. 그리고 초음파의 반사. 이 초음파를 많이 쓰는데 초음파가 뭐냐면은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더 높은 소리야. 돌고래 소리. 그렇지. 돌고래 소리라고 불리우는. 초음파. 해가지고 높은 소리를 낸다고 해서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보다도 더 높은 파장, 더 높은 소리, 그거를 초음파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못 들어. 사람은 못 듣지만 못 들어요? 못 듣죠. 초음파를 들을 수 있으면 초인이야. 인간은 왜 진화를 그렇게 못했나요? 필요 없어서요. 주로 많이 돌고래 소리가 초음파 아니에요? 그렇죠. 돌고래 소리, 박쥐가 내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초음파. 근데 돌고래 소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돌고래 소리 중에 아주 일부분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가청 주파수 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돌고래가 내는 소리 중에 낮은 쪽 소리만 일부 들을 수 있는 거지, 돌고래가 내는 대부분의 소리는 못 들어요. 못 듣는 부분이 더 많아요. 돌고래가 내는 소리 중에. 돌고래가 내는 소리 가지고 돌고래 소리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돌고래가 얘기할 때 아주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 부분, 그 부분만 조금만 듣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못 들어요. 주파수가 더 높기 때문에. 돌고래가 아주 낮은 저음으로 하는 말이 까까까까까 그거 아니냐? 그건 너고요.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초음파 반사 해가지고 쓰는 거, 이거 그거야. 우리 임신해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 아기. 매일매일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초음파 젤을 바르고는 초음파를 이렇게 보면서 아기가 잘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하죠. 그게 그거 어떻게 사진 찍어요? 초음파 소리를 보내는 거야. 보내면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 초음파를 반사를 하겠지. 정확히는 걔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 나오는 거야. 되돌아 나오는 속도를 보는 거야. 똑같이 쐈는데 반사가 돼서 나오는 부분은 더 빨리 이렇게 소리가 돌아오고, 반사가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뒤쪽까지 갔다가 돌아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빨리 돌아 나오는 부분을 조금 더 밝게, 늦게 돌아 나오는 부분을 어둡게, 그렇게 영상으로 처리를 하는 거야.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으면 하얗게 보이고 없으면 시커멓게 보이고 그런 식으로
영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총천연색 초음파 따위는 본 적이 없을 거야 아마. 칼라로 된 초음파. 칼라로 된 초음파는 본 적이 없지. 그래요. 그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게 밝기 정도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흑백으로 초음파 사진은 나오게 왜요? 되는 것이죠. 선생님, 왜냐하면요. 장기도 볼 수 있어요? 그럼요. 우리 몸속의 장기, 뭐 이렇게 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안 걸렸을 때 그냥 암 걸렸을 때 같은 경우에 초음파로는 조금 진단하기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뭐 이게 덩어리가 있는지 그런 거는 볼 수 있다 이거지. 원래 있지 않아야 할 곳에 덩어리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라고 해서 이렇게 간이라든지 뭐 이쪽에 부분에 혹시 종양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컬러로 쓰여요. 양성종양도 위험해요. 컬러는 자 질문을 하나씩만 먼저 질문 하나씩만. 자, 컬러는 왜 컬러로는 안 되느냐면요. 컬러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야. 색상,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채도, 그래서 밝기가 밝은 거에서부터 어두운 거, 그 다음에 명암이라 그래서 그림자 밝고 어두운 거. 미안해, 명암이 밝고 어두울 거지. 명암이 밝고 어두울 거고, 채도는 색이 맑고 탁하고,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색을 만들 수 있어. 총천연색이라면 이 세 가지 정보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초음파가 돌아오는 시간 가지고는 딱 한 가지 정보밖에 얻을 수가 없어. 그 한 가지 정보를 뭘로 나타낼까를 고민을 하다가 명암으로 나타내는 게 그나마 사람이 알아보기 좋겠다라고 해서 명암을 선택을 한 거야. 명암이라고 하는 게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얼마나 밝게 되느냐, 그 회색으로 되는 그 부분이 명암이 달라져가지고 그렇게 색깔이 바뀌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지. 한 가지 정보밖에 안 오니까. 세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면 그걸 각각 대응을 시켜서 색상, 채도, 명도에다가 대응을 시켜가지고 총천연색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것이야.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느 정도 됐나요? 돌아오는 시간 자체가 시간이 빠르고 느리고밖에 없으니까 정보가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걸로 환산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색깔로 보여주게 됐다. 만약에 색상으로 선택했다. 그러면 아주 되게 이상한 화면을 볼 수 있었을 거야. 아니에요. 양성종양도 위험해요? 양성 종양도 위치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양성 종양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종양을 뜻하거든. 그치? 뇌에도 생겨요? 뇌에도 종양이 생길 수 있어요. 뇌 종양이 양성 종양인 경우에 뇌 안에 양성 종양이 생기더라도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뭐 기능 같은 걸 상실한다든지 그럴 수 있어. 몸 어디든지 나요? 어디에서든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발생 빈도가 낮은 부분은 또 있긴 있어. 몸에 있는 장기 중에서 암이 잘 안 걸리는 장기가 따로 있어. 어딘데요? 소장. 비장. 소장도 좀 낮은 편이긴 한데 소장은 그래도 암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그보다 더 낮은 데가 있어요. 지방. 지방이 장기냐? 지방이 장기냐? 어딜까? 유선 하나 찍어봐봐. 괜찮아. 과학 시간이잖아. 신장 안은 많이 쓸개. 있고 쓸개도 담낭하면 엄청 많아. 콩팥. 아까 방관. 방금 야 콩팥이 신장이잖아. 방관. 방관? 방광이겠지. 방관. 방광은 뭐냐? 그래서 방광암이 있어요. 방광암 있고 한데 제일 그 발생 빈도가 낮은 게 심장이야. 심장. 네. 아까 말했잖아요, 심장이라고. 너 신장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요, 심장이라고 했어요.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해서 못 들었나 보다. 맞아. 심장은 한 번도 안 들어본 거. 심장암이라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지. 발생 빈도가 거의 뭐 다른 암에 비해서 수십 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낮아. 왜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사들이 공부하자면. 왜 그런지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못 밝혀냈어. 애가 계속 운동을 하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증명이 되지는 않았어. 운동하는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야.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니까. 종양이 생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심장 얘기하는데 옆에 막 붙어 있는 거 있어요. 그 혈액 혈액이잖아요. 혈관이 연결돼 있죠. 엄청 심장에는. 많이 있어요. 혈관에도 종양 아니 생겨요? 두꺼운 거 생겨. 혈관에도 종양이 생길 수 있어. 혈관에도 종양이 생길 수가 있고요. 거기 깡 혈관 하나라도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혈관이 막히면 죽죠. 피가 순환이 안 그럼 그 돼서. 반대로 혈관 뚫리면요? 혈관이 뚫리면 피가 잘 돌겠지? 뚫리는 게 아니라 구멍이 나면 그러니까 좀 잘리면? 뭐 총 맞아가지고 아니. 동맥이 파열된다든지 뭐 그런 거냐? 그럼 막 안에서 피나요? 멍들 때처럼 그 핏줄이 좀 터지면 갑자기 왜? 어쨌든 혈관이 파열이 되면 그것도 동맥이나 대정맥이나 이런 게 파열이 되면 죽어요, 당연히. 그럼 거기 그걸 관상동맥 해리라 그래. 그 동맥 자체가 녹아가지고 거부 얇아졌다가 터지는 거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되면 죽어요. 죽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
몸속에서 피가 이렇게 철철철철해서 피가 제대로 안 이렇게 펌프질을 하지만 제대로 몸에서 피가 돌지 않고 몸 안으로 그냥 쿨럭쿨럭 계속 출혈이 있으니까. 거기 되지 않나요? 아니요. 우리 몸 곳곳으로 보내려면 그 부분을 막아야지. 혈관을 막아서 온몸으로 피가 돌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 부분에 있는 나온 피를 제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갑자기 그렇게 되면 그러게 갑자기 그냥 왜 죽어요? 갑자기 왜 또 생물 얘기로 죽어요. 자, 거기까지 하고 파동의 굴절 가자. 파동의 굴절.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반사법칙이 여전히 성립한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다음에 파동의 굴절이라서 파동이 진행하다가 뭐야? 아까 빛에서도 지난주에 빛에서도 뭐 반사하고 나서 굴절 얘기했지. 파동에서 똑같은 거야. 반사 얘기하고 나서 이제 굴절이 나오는 거죠. 굴절이 나오는데 물 표면이에요. 물 표면이고 표면에서 이제 파도가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걔가 이번에는 어디로 진행을 하냐면 잠깐만 생각해 봐봐 우리 굴절할 때 빛의 굴절에서 여기 물이고 그 다음에 위쪽이 공기다라고 하면 빛의 진행 속도는 어디가 더 빠르다 그랬죠? 공기랑 물 중에서 빛의 진행 속도는 공기가 더 빠르고 요게 더 느리다 그랬지. 빛이 전달되는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꺾일 때 어떻게 꺾인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이번에 파동이 이제 전달된다고 해볼게요. 파동이 전달된다고 하면 사실 뭐 빛도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데 파동이 빨리 전달되는 곳이 바로 물이 깊은 곳이야. 수심이 깊은 곳. 그리고 얕은 곳이 파동이 천천히 전달돼요. 왜 그러냐면 바닥이 이렇게 파도가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파도가 슝슝슝슝슝슝슝 전달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쪽 부분에서는 수심이 깊은 곳이잖아. 수심이 깊은 곳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바닥과의 마찰이 거의 없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달되는 속도,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래쪽이랑의 마찰이 없기 때문에 빠르다가 얕은 곳으로 오게 되면 이 바닥이랑 마찰이 심해지게 되겠죠. 바닥면이랑. 그래서 전달되는 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깊은 곳에서 속도가 빠르고 얕은 곳에서 속도가 느리다. 위랑 똑같은 상황이지? 그러다 보니까 파동이라는 녀석이 이런 식으로 전파 방향이 오다가 굴절이 되면 여기서 꺾인 거랑 비슷하게 그렇게 꺾인다는 거죠. 뭐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야. 깊은 곳에서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고. 왜? 마찰에 의해서. 마찰이 적으니까. 자, 그거를 한 가지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은 빛이 굴절되는 거랑 원리는 똑같다. 속도가 빠른 곳에서 느린 곳 쪽으로 꺾인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뭐 파동이 물에서 더 빠르다고 했잖아. 아니 소리가 전달될 때. 물에서 더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소리는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네. 물이면은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돼요? 아니 안쪽으로 꺾여야지. 이렇게 돼요? 반대구나. 미안해. 네가 그린 게 맞아. 그래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보면 물결파의 굴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굴절이 일어나는 근원적인 원인은 뭐야? 원인은 매질에서 파동이 전파되는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위아래가 전파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굴절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근원적인 원인이고, 물결파의 굴절이라고 해서 그림에 나와 있는데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간다. 그러면 전파되는 속도가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가는 거지. 그 얘기가 여기 써 있어요. 속력 변화가 느려진다. 그리고 파장 변화는 어떻게 될까? 진동수는 똑같은데 속력이 느려지게 되면 파장은 짧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속력이 요 옆에 보면은 파도의 굴절 해가지고 물의 깊이가 얕아지면 물결파의 파장이 짧아지는 이유라는 부분이 있어요. 물결파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에서 물의 깊이가 얕아지면 물결파의 속력이 느려지지만 진동수는 일정하므로 물결파의 파장이 짧아진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입사각과 굴절과 비교해 주는 거야. 양쪽으로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가는지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가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반대가 된다라는 거 그거를 좀 봐주면 되겠어요.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막 물어봐.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갔대. 그러면 어디로 꺾일까? 기억, 니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요. 몇 번 틀리다 보면 알게 돼. 어저께 다음 숙제 안 내줬잖아. 그래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풀어오도록 내주려고요. 뭐예요? 끝나고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한 단원 한 챕터 다야. 이까지 거의 한 챕터 다야. 10분 남았 제일 마지막 소리 빼고. 자, 다음 소리의 굴절. 소리가 굴절한다고요? 네. 그래요. 소리가 굴절이에요. 소리가 굴절하는데 그게 같은 공기 중에서도 굴절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낮과 밤이 달라. 혹시 그 말 아니? 낮말은 해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그래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그 얘기야. 뭐냐면 낮에는 낮에는
낮에는 소리가 위쪽으로 퍼지고 밤에는 소리가 아래쪽으로 퍼져요. 그래서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는 네, 거죠. 이렇게 왜 그러냐면요. 거기 이제 보세요. 자, 낮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지표면 쪽이랑 상공 쪽에 어디가 공기가 더 뜨거울까요? 지표면 왜 그럴까요? 태양. 태양빛을 받아서 지표가 뜨거워졌죠. 그 뜨거워진 열에 의해서 지표면 쪽이 더 온도가 높은 거야.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공기의 부피가 커요, 작아요? 커요. 그렇지. 열 받으면 부피 커지지.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밀도가 어때요? 낮다는 거지. 똑같은 양인데 부피가 이따만한 녀석이 있고 똑같은 양인데 부피가 요만한 녀석이 있다 그러면 밀도는 이쪽 게 낮은 거잖아. 더 이렇게 훌빈하게 들어있는 녀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낮은 쪽에서 밀도가 높은 쪽으로 그렇게 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공기에서 물로 가는 거 밀도가 더 높은 녀석으로 휜다는 얘기죠. 밤에는 어때? 밤에는 지표면이 워낙 빨리 냉각이 되다 보니까 상공에 있는 공기보다 지표면에 있는 공기가 더 빨리 식어. 더 빨리 식어. 지표의 영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더 낮아서 어디가 밀도가 더 높냐 하면은 지표면 쪽이 높고 밀도가 낮은 거는 상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가 아래로 굴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영향이 뭐가 있냐면은 내가 옛날에 그 올림픽대로가 바로 앞에 보이는 그런 아파트에 살아봤어요. 22층인가? 살았는데 몇 평? 몇 평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당. 근데 올림픽대로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소리가 낮만 되면 창문 열어놓으면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야. 차들이 빵. 낮에 어떻게 되니? 소리가 슉슉 위로 휘죠. 너무 시끄러운 거야 낮에는. 밤이 되면 좀 조용해질 줄 알았거든. 이 원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시끄럽더라고. 그래도 시끄러운데 일단 낮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주변 소리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활 소음 이런 것들이 낮에 비해서 별로 없으니까 또 밤에는 또 시끄럽게 들리긴 하더라고. 그래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집에서 음악을 틀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자, 어쨌든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낮에는 소리가 위쪽으로 굴절되고 밤에는 아래쪽으로 굴절된다. 그거를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결론은 사실은 말 조심해라지. 선생님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거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 사람들 경험으로 알았어요. 경험으로 알 수 있잖아. 산에 올라가가지고 낮에 저 산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랑 밤에 저 산 아래에서 나는 소리랑 어느 게 더 잘 들리는지 느껴보면 다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된 거야. 뭔 소리야.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 정도까지 하고 26페이지를 가보도록 하죠. 와 7분 남았다. 아니에요. 11시 10분까지예요. 자, 네? 오른쪽 그림은 7분 남았다. 물결파가 진행하다가 장애물이 부딪힌 모습을 나타낸다. A와 B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요? A는 A 입사 그렇지 입사각이고 B는 반사가 반사각. 그림자의 자, A와 B의 크기를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시오라고 하면 A는 B. 그렇지 A하고 B의 크기는 같다라고 나타내 주면 되겠죠. 10번에 다음 중 파동의 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않아서 X. 파동이 장애물에 부딪힌 후 파동의 속력이 변한다? 오 X X. 아까 밑줄 친 거 뭐 밑줄 쳤냐? O 앞 페이지에 독분은 안 된다. 앞 페이지에 밑줄 친 거 X. 봐봐. X. 그래요. 밑줄 친 걸 보니까 X인 걸 알겠죠. 꼭 기억해줘. 반사된다고 해서 뭐 파장, 주기 이런 거 속력 이런 거에 변화 없다라고 돼 있잖아. 두 번째 거는 X. 그래요. 두 번째 것도 X가 된 거죠. 파장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파장의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파동이 반사될 때 입사각과 반사의 크기는 항상 같다. O. 맞죠? 파동이 반사될 때 법선, 입사파, 반사파는 항상 동일 평면상에 있다. O. 이것도 맞는 얘기가 돼요. 사실 밑줄 친 거 앞부분 문장이 이 문장이긴 해. 동일 평면에 있다. 동일 평면에 있다는 게 무슨 소릴까? 동그란 그러게요. 표면에 있다고요. 그래요. 동일한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는군요. 운동이. 얘가 입체적으로 생각해서 이쪽에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가는 방향이 들어왔던 거 그대로 나가지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꺾여 나가거나 이쪽으로 갑자기 훅 꺾여 나가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야. 그게 바로 동일 평면이라는 얘기예요. 들어온 그대로 나간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뭐라고? 봐봐. 동일한 편면으로 평. 평면으로 나간다. 그래요. 알겠어요. 노력이 가상해서. 자, 11번. 다음은 파동의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산에서 메아리를 들을 수 있고 위성 안테나를 오목하게 만들고 소리가 낮보다 밤에 더 멀리까지 전달되고 등등등인데 파동의 반사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을 모두 고르시오. 다 가 맞고 다음 다. 다 다? 다는 아닌데 나.
나 맞아. 나는 마. 반사지. 그다음에 라는 반사. 초음파 사용하는 거 이것도 반사죠. 마. 그래서 파동의 반사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가, 나, 라 세 개야. 가, 나, 라 세 개고 그다음에 다마. 굴절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다하고 마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다마. 마가 왜 반사가 아니라 굴절인지 알겠니? 다마. 잘 모르겠죠. 어, 마. 파도의 모양. 파도가 해안선에 가까워질수록 어떤 일이 생기니? 수심이 점점 얕아져요. 얕아져서 얕아져서 그쪽으로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속도가 느려지니까 굴절돼서 점점 해안선의 모양이랑 비슷해져. 해안선의 모양이랑 어차피 이 경사하고 거의 일치하거든. 그러니까 해안선이 앞으로 쑥 나가 있는 부분은 앞에까지 계속 수심이 좀 얕은 부분이 더 이렇게 넓게 되는 거야. 뭔 소리냐면 해안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해안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수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비슷하게 거의 등고선 형태로 점점 깊어진다는 거지. 와이파이. 그러네. 그래가지고 파동이 물결파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 닿는 순간 여기는 얕아졌고 여기는 아직 안 얕아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휘겨가지고 파도 모양 자체가 해안선 모양랑 되게 비슷하게 해안선 근처에 올 때는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 굴절에 의한 현상이 되겠어요. 다음 12번. 파동이 굴절될 때 무엇과 무엇은 변하지 않지만 진동수와 주기는 변하지 않지만 파장과 속력은 변한다. 아까 뭐 진동수, 주기, 파장, 속력 안 변한다면서요. 뭐였어? 반사할 때는 안 변해. 하지만 굴절할 때는 변해요. 굴절할 때는 뭐가 변한다고요? 파장이랑 속력 두 가지가 변해요. 두 번째, 파동의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매질의 종류에 따라 파동의 전파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근원적 원인. 굴절이 일어나는 근원적 원인. 지원아. 폭력. 그래. 파동의 속력이 전파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굴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동의 땡땡은 파동이 진행하다 성질이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휘는 현상이다. 뭘까요? 그렇죠. 파동의 굴절은 그런 거죠. 낮에는 지표면적 공기의 온도가 상공적 공기의 온도보다 높으므로 소리가 어느 쪽으로? 위쪽. 그래요. 위쪽. 위쪽. 위아래. 아주 좋은 말이에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얼마나 기억하기도 좋아. 말 조심해라. 그래서 아이 고마워. 말 조심해라. 너 말 조심해라. 이놈아. 알겠어요. 미안해요. 먹어라. 다음 13번. 다음 그림은 물결파가 A에서 B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물결파의 파장은 A에서 B 쪽으로 가게 되면 짧아집니다. 어떻게 될까? 얘가 짧아져요. 입사각이랑 반사각이랑 어느 게 더 커? 둘이 똑같잖아요. 다르구만. 딱 봐도 다르구만요. B. 자, 보세요. 이렇게 경계면이 있고요. 얘가 이게 이제 수직인 거야. 법선이야. 법선이고 네.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들어왔어. 이렇게 들어왔다가 얘가 꺾여 나갈 때는 이렇게 꺾여 나가네. 꺾인 거 같냐? 뭐 그래. 어쨌든 요게 바로 입사각이죠. 입사각이고 이게 굴절각이야. 자, 그럼 입사각이랑 굴절각이랑 어느 게 더 크니? 굴절각이 더 크지. 굴절각이 더 크다는 얘기는 어느 쪽이라는 것이야? 얘네가 굴절. 더 깊은 곳이 어딜까? 더 깊은 곳. 굴절가. 입사각. 이. Y E E. 그래? 좀 어려우면 속력이 더 빠른 곳은 어딜까? 얘가 전달되는 속력. A. 어느 쪽으로 휜다 그랬어? 이쪽 굴절각 쪽이 더 속력이 빨라요. 여기를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보면 얕은 곳인 경우에 작아지고 깊은 곳인 경우에 넓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쪽이 깊은 곳이라는 걸까요? 굴절각 쪽. 여기가 B지? 여기가 A고 B. B 쪽이 깊다라는 거죠. B 쪽이 깊은 곳. 그리고 A 쪽이 얕은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일단 3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물의 깊이가 더 깊은 곳은 B다를 골라주면 될 것이고 그러면 자 물의 깊이가 더 깊은 곳에서 속력이 어떻게 된다고? 더 빠르다 그랬지. 그치? 왜? 바닥이랑 마찰이 적으니까. 그래서 속력이 더 빠른 것도 B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러면 물결파의 속력은 어떻게? 빨라지나요? 느려지나요? A에서 B로 왔으니까 빨라진다를 골라주면 되겠죠. 1번은요. 1번은 물결파의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보여줍니다. 속력이 빨라지게 되면 진동수는 똑같은데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한 파장 한 파장들이 길어지는 거야. 길어져야 그게 진동수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은 길어지고 2번은 빨라지고 3번은 삐고 4번은 어때? 입사각이랑 굴절각의 크기 비교하니까 입사각의 크기는 굴절각보다 작다를 골라줘야 되겠죠. 물결파의 진동수는 커진다. 변함없다. 굴절할 경우에 변하지 않는 건 진동수하고 주기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거기까지 하고요. 사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가시광선을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빨주노초 파란보로 생겼어요. 아 그거. 자. 이렇게처럼.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어디까지 해오면 되냐? 다음 주 금요일에 이 오트 볼 거야. 오트 볼 거니까 오트 문제를 꼭 풀어오도록 하세요. 몇 페이지까지냐면요. 와우, 훌륭한 것 같아. 100페이지. 아니야, 100페이지까지는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100페이지까지는 아니에요. 100페이지까지는 아니고. 일단 저는 건너고 올게요. 럼베트. 애매한데? 71 여기. 애매한데? 그래, 71페이지까지만 풀어오시면 되겠어요. 한 7, 8페이지 줄여줌. 자, 그래요.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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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아, 다음 주